제주간접비 배분 문제입니다. 자, 원가 배분은 공통원가라고 하면 제주간접비를 뜻하는 겁니다. 원가 대상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다음에 원가 배분 기준 선택사항 중에서 합리적인 원가 배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방법을 물었죠. 제주간접비를 배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따지는 걸 우리가 인과관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간접비를 배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인과관계 기준. 그 제주간접비와 발생된 원가인 제주간접비와 왜 발생이 됐는지 그 관계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1번이에요. 자, 12월 한 달 동안 생산한 두 제품의 작업 원가표는 아래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형 자전거가 있고요. 일반 자전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형 자전거가 있습니다. 고급형 자전거, 직접 재료비 투입액을 우리가 그냥 줄여서 직접 재료비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는 직접 노무비가 있겠고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는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만 원 나와 있고요. 일반은 30만 원. 자, 고급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0만 원 나와 있어요. 고급은 60만 원. 자, 직접 노무비는 1000시간을 일을 했는데 시간당 임률이 시간당 1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곱해주면 10만 원이죠. 여기는 10만 원. 자, 고급형은 얼마입니까? 고급형은 4000시간을 일을 했어요. 4000시간. 4000시간 곱하기 200시간 하면 80만 원 나와요. 80만 원. 80만 원. 자, 동기간 동안에 발생한 제주간접비는 100만 원이다. 여기 두 개 합쳐서 제주간접비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제주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럼 곱하기, 자, 직접 노동시간이 2시간, 두 개 더해주면 5000시간이죠. 5000시간. 분의 1000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죠? 20만 원이 계산이 되겠네. 20만 원. 이건 당연히 자동으로 8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80만 원.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100에서 20만 원 빼면 80만 원 나오는 거죠. 자, 실제 발생한 제주간접비를 실제 조업대에 의해서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정 원가 계산이 아니라 실제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형 자전거의 제조원가를 물었죠. 일반형 자전거는 40만 원에다가 20만 원 더해서 6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고급형을 물었으면 140에서 80만 원 더해주니까 220만 원이 답이 될 테고요. 220만 원. 제주간접비를 배부하는 문제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제주간접비 배부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부문별 원가 계산 문제를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 자, 두 개의 제조 부문과 두 개의 보조 부문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미생의 부문 간 용역 수수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직접 배부법을 사용할 경우 조각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부문별 원가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항상 제조 부문을 써놓고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조 부문이 뭐라고 나와 있죠? 조각 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각 도료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료가 뭔지는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창고 전력. 여기는 창고 전력 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항상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부문별 발생 원가가 창고가 20만 원. 얘는 안 나와 있죠? 창고는 20만 원. 전력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80만 원 나와 있어요. 전력은 80만 원. 여러분들 다 써졌잖아요, 이제. 그치? 직접 배우법은 뭐냐면 요 20만 원을 두 군데로 보내주는 게 직접 배우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만 원 곱하기
창고가 조각의 몇 퍼센트죠? 창고가 조각의 30%, 도료에도 30%, 전력에는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40%인데 전력은 무시를 하고 두 군데로만 보내주는 게 직접배우법이에요. 똑같이 60%죠. 그러면 60%분의 30%니까는 결국은 반반 가면 되는 겁니다.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직접배부법은 창고 부분을 두 군데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전력이 창고가 여기에 30%, 전력이 40%인데 전력 부분에 제공한 용역은 무시를 하는 겁니다. 자, 전력 또한 역시 마찬가지 80만 원을 두 군데로만 가면 돼요. 자, 이번엔 전력입니다. 전력 보세요. 전력이 조각의 50%, 도료의 30%죠. 도료의 30%, 그 다음에 창고의 몇 프로예요? 20%인데 창고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창고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80만 원 곱하기 80% 분의 여러분들 두 개 더해 주시면 50%, 30% 두 개 더해 주시면은 80%예요. 50%를 계산을 해 주시면은 50만 원 나옵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30만 원 되겠죠? 네, 30만 원. 물음이 뭐를 물었습니까? 조각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는 두 개 합쳐서 6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 자, 상호 배부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발생 원가가 큰 보조 부문부터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여러분 배부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단계배부법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단계배부법. 동그라미 1번은 단계배부법. 직접배부법에 비해서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 단계배부법이 됐든 상호배부법이 됐든 직접배부법보다 복잡하죠. 가장 쉬운 게 직접배부법이에요. 문장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모든 보조 부문 간에 제공된 서비스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이다. 3번이 맞습니다. 단계배부법에 비해서 순이익이 높게 계상되는 배부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순이익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이겠습니다. 변동비는 180만 원이고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변동비는 180만 원, 고정비는 100만 원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조 부문비를 배부를 할 때 지금 칠판을 잠깐만 보실래요? 칠판 잠깐만 보시면 그냥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창고 부문비 20만 원을 그냥 배부해줬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단일 배부일법이라는 말을 써요. 단일 배부일법. 이중 배부일법이라는 것은 이 금액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서 배부해주는 게 이중 배부일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변동비는 자, 수선 부문비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 부문에서 칠판 잘 봐요. 발생한 변동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80만 원 이렇게. 고정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죠? 100만 원. 그러면은 결국은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은 토탈 28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조금 전처럼 280만 원을 배부를 해주면은 단일 배부일법이란 말 쓰는 거고요.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로 나눠서 배부하는 것을 이중배부일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중배부일법. 그러면은 똑같아요. 조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수선분비 두 개를 두 군데로 배부를 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서 배부를 해줄 뿐인데 고정비는 곱하기 최대 사용시간이고요. 변동비는 곱하기 실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고정비는 최대 사용시간을 갖고 배부를 해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최대 사용시간이 800시간하고 450시간이니까 1250시간이죠. 1250시간 분의 자, 밑에 변동비는 실제 사용시간이 550시간, 350시간이니까 900시간 분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물음이 어디 걸 물었을까요? 물음은 제1부문에 배부될 걸 물었어요. 제1부문 800시간하고 500시간. 그쵸? 여기는 800시간, 최대는 800시간이고요. 실제는 550시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1, 그 다음에 제2. 여기는 제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에요. 제1, 제2 이렇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만원 곱하기, 그쵸? 100만원 곱하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800 나누기 1250
자, 그랬더니 64만 원 나옵니다. 64만 원 나오고요. 자, 밑에는 110만 원 나오네. 밑에는 110만 원. 네, 이렇게 928 곱해주면 110만 원.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174만 원이 되는 거죠. 174만 원. 여기 64만 원이 가고요. 64만 원, 여기는 110만 원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중배분법이었었어요. 이중배분법. 단일배분법보다는 이중배분법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의미는 이해가죠? 174만 원이 답이에요. 2번입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회사의 총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1번이 맞아요. 1번이 맞습니다. 재고가 없으면 제주간접비를 어떻게 배분을 하든 회사의 총이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2번. 1번이 맞고 2번. 보조부문비는 제조 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기간원가로 처리된다. 틀렸죠? 지금까지 제가 칠판에 설명했었던 게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해 준 거잖아. 그죠? 그래, 틀렸어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고려하는 원가 배부 방법이다. 직접 배부법은 무시하는 방법이었죠? 그래, 틀렸습니다.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이 고려하는 거고요. 직접 배부법은 무시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무시하는 방법. 그래서 틀렸고요. 자, 보조부문비를 배부할 때는 항상 수혜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 인과관계 기준. 인과관계 기준을 먼저 고려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5번. 자, 원가 배분 절차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인가?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죠. 자,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회사의 각 부문에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보조부문에 집계되거나 보조부문이 배부받는 공통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조금 전에 썼던 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조가 있고 보조가 있어요. 제조에 예를 들어서 절단이 있고 조립이 있어요. 보조에는 동력이 있고 수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절단에는 10만 원, 조립에는 20만 원, 동력에는 5만 원, 수선에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 얘가 제주간접비 합계란 말이에요. 얘가 제주간접비란 말이죠. 제주간접비를 각 부문별로 집계해야 돼요. 두 번째, 보조부문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직접 배부법을 예를 들면 제조부문에 배부를 해줬단 말이죠. 니은이 맞는 거예요. 보조부문에 집계되거나 보조부문이 배부받는 공통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리을을 보세요.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 즉 절단 부문에 얼마인지 조립 부문에 얼마인지 이 원가를 제품별로 배부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렸으면 매출원가, 팔리지 않았으면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자, 6번.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당연히 뭘까요? 상호 배부법이 되겠죠. 1번 맞습니다. 보조 부분 원가를 어떤 배부 방법으로 제조 부분에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제조간접비의 총액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각 장소의 제조간접비는 틀려지겠죠. 근데 전체 제조간접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절단 부문, 조립 부문, 동력 부문, 수선 부문의 제조간접비는 틀려지겠지만 공장 전체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2번 틀렸죠? 자, 보조 부문의 원가를 각 제조 부문이 사용한 용역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각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이다. 맞아요.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거 맞습니다. 배부 순수가 중요한 것은 단계 배부법이다도 맞죠.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두 개의 제조 부문과 한 개의 보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제1부문이 있습니다. 제1부문, 그 다음에 제2부문이 있습니다.
제1부문, 제2부문 이렇게 있어요.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변동비는 그리고 하나의 보조부문, 여기가 제조죠. 여기는 제조부문, 여기는 보조부문이에요. 여기는 보조부문. 한 개의 보조부문에서 발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뭐 동력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동력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변동비는 100만 원, 고정비가 60만 원이다. 이중배분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정비가 60만 원. 뭐 변동비부터 써도 상관이 없어요. 변동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만 원이다. 그럼 토탈 합계는 원래 얼마 있었다는 얘기죠? 160만 원이었었다는 얘기예요. 160만 원을 배부해 주는 것은 단일 배부율법.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 나눠서 배부해 주는 것은 이중배부율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자, 물음이 이번에는 제2부문으로 배부되는 걸 물었어요. 얘를 그쵸? 고정비를 두 군데로 변동비도 두 군데로 나눠줘야 되는데 곱하기 고정비는 최대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해주고요. 변동비는 실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사용시간이 800시간이랑 700시간이랑 두 개 더해서 1500시간이죠. 1500시간 곱하기 제2부문으로 가는 거니까 700시간을 해주시면 돼요. 변동비는 400 똑같으니까 800시간입니다. 800시간 분에 400시간이 가시면 되는 거고요. 400시간. 그래서 28만 원. 위에는 28만 원 나오고 밑에는 5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두 개 더해줬더니 78만 원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 문제는 이렇게 제조 부문, 보조 부문 나눠서 항상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